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한 사람의 용기, 모두의 희망. 2005년 6월, 무더운 여름의 기운이 지하철 안까지 스며들고 있었다. 서울 4호선 이촌역, 퇴근길의 사람들 틈에 나 역시 발끝을 조심스레 움직이며 플랫폼 한켠에 서 있었다. 모두가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 집으로 향하는 여정이었고, 그 하루가 얼마나 힘겨웠든 간에 전철 문이 열리면 다들 무표정한 얼굴로 타고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날이었다. 하지만 몇 초 뒤 나는 일상이 얼마나 쉽게 비일상으로 무너질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한 노인이 플랫폼과 선로 사이로 휘청이며 떨어졌다. 비틀거리던 걸음이 그의 균형을 빼앗았고, 그렇게 그는 선로 위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삼켰다.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 순간 군복을 입은 한 청년이 나섰다. 김종수 일병. 휴가를 나와 평범한 시민으로 지하철을 타고 있었던 그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군화로 된 발걸음이 쿵 소리를 내며 플랫폼 아래로 내려섰다. 전광판에는 곧 열차가 진입한다는 빨간불이 깜박이고 있었고, 열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위험해요. 누군가 소리쳤지만 그는 노인의 어깨를 부축하며 필사적으로 선로 밖으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그가 노인을 밀어 올린 순간 멀리서 열차의 헤드라이트가 보였다. 사람들은 소리쳤다. 멈춰야 한다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김종수 일병은 마지막 순간까지 노인의 다리가 플랫폼에 걸쳐져 있는 걸 확인하고서야 몸을 던져 굴러 빠져나왔다. 모든 것은 순식간이었다. 열차는 비상제동을 밟고 멈춰섰고, 사람들은 일제히 달려가 김 일병과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둘 다 큰 부상 없이 무사했다. 플랫폼은 순식간에 박수와 눈물, 그리고 탄식이 뒤섞인 감동의 장이 되었다. 언론은 그를 지하철 영웅이라 불렀다. 하지만 김종수 일병은 수줍게 말했다.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저처럼 행동했을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나는 그저 두 눈으로만 그 광경을 바라봤다. 어떤 이들은 휴대폰을 들었고, 어떤 이들은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이 그 위험을 온몸으로 뛰어든 것이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나는 지하철 플랫폼에 설 때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린다. 삶은 반복되는 하루 같지만 어떤 날은 한 사람의 용기로 모두의 마음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세상이 차갑고 무관심하다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뜨거운 심장을 품고 살아간다. 그날 이후 나는 작게나마 바뀌었다.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한 발 먼저 다가갈 용기를 품기 시작했다. 비록 김종수 일병처럼 선로로 뛰어들 용기는 없을지 몰라도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따뜻함을 전할 수는 있다. 그가 보여준 단 몇 초의 용기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고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작은 불을 켰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그때 또 다른 김종수 씨가 나타날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게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이제 안다. 제목: 교실 밖 한 아이의 삶을 품은 사람. 2005년 봄, 경남 마산의 작은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 한 아이가 전학을 왔다. 작고 왜소한 몸, 까맣게 그을린 얼굴, 그리고 말없이 아래만 내려다보던 눈동자. 아이의 이름은 준호였다. 처음부터 준호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자주 결석했고 수업 시간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다. 나는 그 반의 담임교사인 정연순 선생님이었다. 나 역시 처음엔 그저 적응이 좀 더딘 아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뒤 다른 아이가 준호의 도시락이 이상하다고 말해왔다. 조심스레 확인해보니 아이의 도시락통엔 며칠 전 먹다 남은 것 같은 김치 몇 조각과 찬밥 한 덩이뿐이었다. 그것도 곰팡이가 피기 직전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이의 생활을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다. 옷은 항상 더러웠고 손톱은 때가 까맣게 끼어 있었다. 방과 후 따라가 본 아이의 집은 마을 외곽의 허름한 판잣집이었고 문을 열어준 사람은 아이의 할머니였다. 준호는 부모가 이혼한 뒤 버림받았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아 늘 누워만 계셨다. 생계는 근처 슈퍼에서 얻어오는 음식 찌꺼기와 기초생활 수급비로 겨우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고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결심했다. 이 아이의 하루라도 내가 책임져 보자. 그날부터 나는 준호를 매일 아침 학교로 데리고 왔다. 교실 청소를 할 땐 함께 했고 급식도 내 도시락을 나눠줬다. 학교가 끝난 후엔 데리고 학원도 함께 가고 숙제를 봐줬다. 가끔은 집으로 데려와 씻기고 새 옷을 입히기도 했다. 그 시간이 쌓이자 준호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웃는 얼굴이 늘었고 다른 아이들과도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글씨도 예뻐지고 그림도 섬세해졌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중에는 내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도 있었다. 왜 굳이 그 집 아이한테 정을 줍니까?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질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 질문 속엔 사실 두려움과 무관심이 섞여 있었다는 것을. 내가 준호에게 해준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따뜻한 밥 한 끼, 깨끗한 옷 한 벌,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 하지만 그 사소한 것들이 아이에게는 처음으로 받은 사랑이었다. 1년 후 준호는 반 아이들 앞에서 처음으로 발표를 했다. 자신이 키우는 병아리 이야기를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병아리는 작지만 따뜻한 손으로 안아주면 기분이 좋아져요. 나도
그런 기분을 알 것 같아요. 그날 교실 안엔 말없이 눈물 훔치는 아이들과 교사가 있었다. 그리고 나 역시 알았다. 내가 교사가 된 이유가 단지 가르침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누군가의 인생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세월이 흐른 지금도 가끔 준호는 연락을 해온다. 대학에 갔다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들지만 잘 지낸다고, 그리고 늘 이렇게 덧붙인다. 선생님 덕분에 아직도 세상은 괜찮다고 믿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는 세상의 모든 상장보다 값지다. 우리는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보내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전부가 되어야 할 때도 있다. 내가 그 순간 그 아이의 세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내 삶에서 가장 값진 일이었다. 제목, 두려움보다 큰 마음, 김대현 군의 용기. 나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한다. 2005년 11월의 어느 아침, 서울은 평소처럼 분주하고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직장인들, 학생들, 그리고 일상에 쫓긴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역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 그곳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람들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바삐 움직였고 전광판에 도착을 알리는 숫자들은 무심하게 줄어들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작스러운 비명소리가 역 안을 가르며 퍼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지점으로 쏠렸고 나는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어린아이가 실수로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좁은 틈새로 떨어져 버린 것이다. 주변에 있던 어른들은 당황했고 몇몇은 손을 뻗어보려 했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이는 두려움의 울음을 터뜨렸고 곧 도착할 열차의 전조등이 터널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어떤 학생이 말없이 뛰어들었다. 교복을 입은 아직은 앳된 얼굴의 고등학생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그의 이름은 김대현. 당시 서울 디지텍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16살의 소년이었다. 그는 망설이지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다. 그저 본능적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선로 아래로 뛰어내렸고 두 팔로 어린아이를 안아들었다. 그 짧은 순간 역 안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들었고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고 눈을 질끈 감았다. 대현군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조심스럽게 아이를 위로 밀어 올렸다. 마치 오래 연습한 동작처럼 매끄럽고 신속했다. 아이가 누군가의 팔에 의해 끌어올려지고 마지막으로 대현군 자신이 몸을 힘껏 들어 올려 간신히 플랫폼 위로 올라섰을 때 열차는 바로 코앞까지 도착해 있었다. 그날 여간에 있던 우리는 모두 목격자였다. 누구도 감히 시도하지 못한 일을 해낸 어린 학생,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던 진짜 용기를 누군가가 말했다. 그 순간에 내가 없다면 움직일 수 있었을까? 정직한 대답은 아니어였다. 김대현 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다. 서울도시철도 공사에서도 그의 용기를 칭찬했고 학교에서는 전교생이 박수로 그를 맞았다.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가 위험해 보였고 누군가는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안다.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 위험한 순간에 진정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걸. 그는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행동한 것이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나는 자주 그 장면을 떠올리곤 했다. 눈앞에 위기가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진정한 용기란 거창한 정의감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다. 진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마음이 두려움보다 클 때 생기는 것이다. 김대현 군은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날 그의 행동은 단지 한 생명을 구한 것에 그치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사람에 대한 믿음과 따뜻함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를 남겼다. 제목 마스크 속의 미소. 2020년 봄, 겨울을 뒤로 하고도 꽃은 피지 않았다. 전 세계가 그렇듯 한국도 코로나19로 얼어붙어 있었다. 마스크 한 장이 금보다 귀해진 시절, 거리에는 사람보다 불안이 더 많았고 뉴스에는 숫자와 통계가 사람의 이름을 대신했다. 나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경기도 남양주의 한 빌라촌에 산다. 그곳은 대부분 연로한 어르신들이 지내는 평범한 주거 지역이다. 골목은 좁고 계단은 높고 약국은 딱 하나. 그 약국 앞에는 매일 새벽부터 줄이 늘어섰다.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 나 역시 그 줄에 섰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구부정한 몸으로. 하지만 몇 번이고 빈손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그러던 3월의 어느 날이었다. 꽃샘추위가 가시지 않은 찬 새벽, 우편함을 열자 작은 흰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조심스레 열어보니 거기엔 마스크 5장과 손편지 1장이 들어 있었다. 할머니, 늘 건강하세요. 혹시 마스크 구하시기 어려울까 걱정되어 몇 장 준비했습니다. 편히 지내시고 곧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이웃 드림. 나는 순간 멍하니 서 있었다. 낯선 이의 글씨체, 따뜻한 문장,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다정한 배려가 낯설고도 따뜻했다. 이런 세상 속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고마움은 컸지만 고개를 들어 골목을 봐도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그 다음 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 또다시 우편함에는 마스크와 편지가 있었다. 감기 조심하세요, 할머니. 그 다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꾸준히 내 이야기를 들은 이웃들도 입을 모아 말했다. 우리 집에도 왔어요. 이름도 없이 그냥 마스크랑 편지만요. 매주 한 번씩요. 딱 정해진 날에요. 혹시 누가 그런 걸까요? 우리는 골목 입구에
몰래 카메라도 설치해보자는 이야기까지 나눴지만 끝내 그 정체는 알 수 없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어느 날 마을 공지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3달 된 박민수라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소소하게 마스크를 나눠드렸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고맙다고 하시니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요즘 재택근무를 하며 시간을 아끼게 되어서 온라인에서 조금씩 마스크를 구입해 나누었습니다. 이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따뜻하고 조용히 지내셔서 뭔가 보답하고 싶었어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익명의 천사였던 그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날이었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마스크를 나누는 사람들이 늘었다. 누군가는 배달 음식을 포장해 건네고 누군가는 빵집에서 산 간식을 옆집 문 앞에 두었다. 마치 마스크 속의 미소가 눈빛을 타고 전염되듯 우리 골목은 조금씩 따뜻해졌다. 나는 어느 날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동네는 아직 괜찮단다. 아주 착한 청년이 마스크도 나눠주고 사람들 마음도 좀 풀렸어. 손녀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그게 바로 희망이에요. 한 사람의 다정함이 마을을 바꾼다. 코로나로 인해 고립되고 경직된 사회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어지는 선한 마음이 어떻게 공동체를 변화시키는지 보여줍니다. 마스크는 바이러스를 막지만 마음까지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은 마스크 너머로 전달되어 서로를 향한 신뢰와 희망으로 이어졌습니다.